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부동산 가격에는 수요 공급 문제 외에도 건축에 필요한 주요 자재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목재 가격은 중소규모 건설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건설업계 전체가 위축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지역 대규모 주택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인건비도 오르면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등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재비 상승으로 건설업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은 지진에 강한 목재 사용이 많아 시공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5 하던 플라이우드 한 장 가격은 $80에 육박하고 $2 50센트이던 2x8피트 우드 스터드는 $8에서 $10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어떤 때는 10%가 인크리즈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게 큰 폭스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금씩 올라가니까요. 근데 뭐 300%가 오른다, 400%가 오른다를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예, 갑자기.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택 자재비 상승은 신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예상한 예산보다 건설 비용이 크게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100만 불에 완공을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지으니까 150만 불, 뭐 170, 80만 불이 들었다. 그러면 그 디벨롭 하신 분이나 건축주는 200만 불에 팔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재비 상승은 큰 부담입니다. 건축주와 계약한 예산에 비해 자재비가 오르고 있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 절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3월보다 9.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자재는 목재뿐 아니라 페인트, 파이프, 바닥재 등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인건설업회는 자재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급 비상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어 신규 계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던 공유 서비스가 코로나 이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유 차량은 수요 공급 불균형 속에 가격이 2배 이상 뛰었고 거리의 공유 스쿠터들은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라클마일에서 LA 한인타운까지는 3마일 남짓. 저녁 시간대 우버 요금은 최소 $17 58센트에서 시작합니다. 마일당 $6 수준인데 주말에는 마일당 $15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경쟁사인 리프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가격은 $16 99센트부터 시작하지만 차량이 오는데 최소 20분이 필요합니다. 조금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면 짧게는 40여 분, 길게는 1시간 이상도 기다림을 감수해야 합니다. Even driving like 3 miles, sometimes get like dropped off 3 miles, that can cost you like close to like $15-20 in a city. And like even if you're like one person or like a couple people splitting it, like you take 2-3 trips in a city and you're like out $60 almost. It's kind of ridiculous.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이 요금 상승, 그리고 대기 시간이 길어진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턴 차량 공유업 종사자들은 왜 줄어들었을까?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며 운행 대비 수익이 감소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실업급여 혜택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손님을 태울 필요가 없어진 것도 이유로 풀이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반면 자전거와 스쿠터 공유 서비스의 인기는 이처럼 시들합니다. 도시 곳곳마다 흉물처럼 방치된 자전거와 스쿠터들. 팬데믹 사태 이전에 활성화됐던 모습과는 매우 상반됩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 인기를 끌었던 공유 자전거와 스쿠터는 방역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들이 방역에 신경을 쓰는 차량 공유 서비스와 달리 자전거와 스쿠터는 거리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누가 만졌는지, 내 앞에 누가 탔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손이 닿는 손잡이는 파손된 지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앉을 수 있는 안장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유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던 차량 공유 서비스, 자전거와 스쿠터 공유 서비스도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격과 서비스가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교통당국은 학생과 시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방안은 현재 LA 교통국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오늘 중으로 전체 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납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메트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되는데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 62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퇴역 군인들이 모두 포함되며 연소득 39,450달러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도 무료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향후 23개월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되며 향후 긍정평가 여부에 따라 연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사우스 엘몬테에서 아시안 리프트 운전자를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는 자고 있던 노숙자가 괴한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시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일 사우스 엘몬테에서 아시안 리프트 운전자를 폭행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다우니에 거주하는 26세의 남성 단드레 로렌즈 파웰로 밝혀졌으며 체포 당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파웰은 1급 강도, 노인학대 폭력, 총기 소지, 탄약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피해자의 대시캠 영상을 보고 난 후 1시간 만에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폭력 범죄 경력이 많은 위험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리프트 운전자에게 중국에서 왔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며 카운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향후 3년 동안 2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피해를 막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12시경 25가와 샌페드로 거리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검정색 마스크를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이 남성은 손에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쥐고 있습니다. 이윽고 남성은 잠들어 있는 노숙자의 머리를 칼로 내리치고 그대로 도망갑니다.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요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의 30-40대 남성으로 5'7'의 키에 185파운드 정도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LA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인의 상점을 공격해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경 베벌리 hills 인근 라시에네가 있는 한 스시 전문점에 팔레스타인의 국기를 단 차량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내려 2명의 유태인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차에서 내렸을 때 먼저 유대인인지를 물었으며 맞다고 대답하자 곧바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은 15분여간 진행됐고 경찰이 와서야 멈췄습니다. LA시 정부는 인종으로 인한 문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직장 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보건기준 이사회는 백신 접종 완료를 전제로 직장 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지침을 논의 중입니다.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승인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캘리포니아주 행정법률사무국에서 열흘 동안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보건안전 규정에 따르면 모든 직장 내 근로자들은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규정 역시 비필수 업종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인원의 최대 75%만 출근이 허용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의 경우 규정이 더 까다로워
백신 미접종자의 출근은 전체 인력의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절반이 넘는 51%의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받은 상황이고 주 전체 코로나 확진 사례도 10만 명 기준 3.6명까지 크게 내려온 상황이라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현재 코로나 완화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연방 CDC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 달 15일을 기해 완전 경제 개방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에 이어 또다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에 이어 오늘 또다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저녁 7시경 산타클라리타 지역 발렌시아와 부케 캐년 로드 강둑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산불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진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늘 오전 현재 진화율 66%입니다. 이번 산불은 방화로 추정되며 경찰은 현재 노숙자 남성 1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방화 산불도 현재 진화율이 66%까지 올랐습니다. 전소 면적은 당초 발표에서 줄어 현재 1150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 전보다 3만 4천 건이 추가로 줄어 44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주 연속 감소세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입니다. 다만 최소 2주 동안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5만 건으로 11만 1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실업수당 청구 감소 추세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각 주, 특히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주정부들이 잇따라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실업급여가 구직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 중단을 선언한 주는 최소 21개 주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아시안 증오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 광고와 캠페인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광고 에이전시 에드머 에이시아가 제작한 공익 광고입니다. 5명 중 3명의 아시안 아메리칸이 미국 광고 콘텐츠에서 외면받는다고 느낀다는 연구 조사를 토대로 아시안계의 단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 광고는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안 혐오와 폭력 반대를 위한 캠페인 챌린지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에드머 에이시아의 영상은 16개 에이전시가 제작한 19개의 공익 광고 가운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워싱턴 포스트와 버라이즌 미디어 등 35곳 이상의 미국 미디어 파트너들을 통해 5월 한 달 동안 소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를 장려하는 전국 캠페인 We Can Do This입니다. 5월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연방보건복지부가 후원해 기획된 공익광고는 15개 아시안 태평양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개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서 1억 5,7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이 중 아시안 태평양계 주민들은 6%가 넘는 54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증오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일 열리는 정신건강과 예방대처 세미나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태정신상담소가 주관하고 리버사이드 검찰청과 정신건강국, 비영리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이 함께 준비하는 이번 세미나는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 이해와 방지,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함께 피해자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관한 정신건강 대처 방법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내일 오전 11시 온라인 화상을 통해 진행되며 줌 아이디를 입력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